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평가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상환 안보실장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렇게 자평을 하던데요. 저는 스스로 재발등을 찍은 순방외교다 하는데요.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선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MBC 기자단 배제 부분 등은 이제 불필요한 잡음을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거거든요. 왜 그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은 속으로야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사를 혼냈다라고 시원하게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이야말로 보는 것이 대통령의 편협하고 옹졸한 언론관을 두 눈으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 같은 걸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순방의 여러 가지 내용적 성과들이 폄훼되는 묻혀버렸고. 예, 묻혀버리는 게 됐고요.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특정 언론사 두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이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공사를 구별하는 대통령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특히나 저는 주요하게 좀 봤던 게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주요한 정상회담의 풀 취재를 배제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국제적 망신이라고까지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 풀 취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풀 취재가 없었다라고 하면 외교안보의 핵심 참모들이 나와서 대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이제 그 설명은 이거는 우리가 독자를 결정하는 양국의 협의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외교안보 참모들이 나와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도 전혀 생략되고 오로지 대통령실에서 주는 내용만 받았어라 라고 한 건 정말 국제적 망신인 겁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근데 뭐 이제 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취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던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취재 방식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풀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면 최소한 그 사후 브리핑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맞습니다. 된다. 근데 그것도 안 했다. 예.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이번 순방을 좀 뭐 제가 박하게 평가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형식 즉 모양새를 갖추는데 급급해가지고 내용적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너무 소홀히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거 좀 나눠서 일단 동아시아 회의에 참석해서 그러니까 한국판 인태 정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언론은 이제 그걸 문재인 정부 때의 남방 외교하고 많이 비교를 하던데. 신남방 정책.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뼈 아픈 지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데 급급해가지고 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획 들어가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갔거든요. 예.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아세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일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여 개국을 다 일일이 방문해서 정상 간 외교를 하고 아세안과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해서 우리의 외교적 스탠스를 강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무위로 돌려놔버린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였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예. 실제로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 그렇죠. 주는 것도 있으면 받는 것도 있는데 기브 앤 테이크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부 준 거밖에 없어요. 현찰 주고 한 장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아무튼 뭐 미국, 일본, 중국 정상하고 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 즉 모양새를 갖추는데 급급하고 내용, 국익을 챙기는 데는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일예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지소미아라든지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건 다 내줘 버렸습니다. 네네. 반면에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들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걸 내주는 대신에 최소한 수출 규제 뭐 철회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거라도 끌어냈어야 되는데. 수출 규제가 뭡니까?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일본이 우리 뒤통수를 때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속은 전혀 없었던 외교 아프지만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지소미아를 내줬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그러니까 실시간 공동 대응 합의했던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게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는 좀 그 정도로 하고요.
12구 참사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조금 전에 제가 조경태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배웅 나가고 마중 나간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툭 친 것 이거에 대한 해석을 네. 부탁했더니 너무 과잉 해석 아니냐. 대통령의 제스처에까지 그렇게 꼭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좀 대단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공사 구분을 해야 되고 때와 장소에 맞는 제스처와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12구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가지고 사회적 공론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로는 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다 돌리고 지도부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은 폼나게 사표 운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귀국길에 수고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건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해 그냥 불가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아무 의미가 담기지 않게 그냥 그 덕담, 그러니까 인사치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까?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 과연 책임이라는 단어는 있는가라는 걸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상식적인 국민들은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 장관이 행안부 장관이 사표를 내는 게 사리에 맞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저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집이다? 예,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골병드는 겁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힘으로 제압하고 윽박지르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상민 해임 건의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온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공론을 모아가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고 아울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진정이라면 이상민 장관 사표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 발의하기 전에 사표를 받아야 되는. 근데 안 받고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질문이죠. 그러면 해임 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예. 국정조사는 근데 관철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정치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라고 하면 지금의 국민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1029 참사의 진상을 밝혀라라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합의해서 이번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갖는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경찰이든 소방이든 실무자 책임으로 다 돌리고 지도부들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집권 여당이 제정신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국정조사 요구안 본회의에서 정 안 되면 국힘이 반대하더라도 통과시키고 국힘이 참여를 안 한다더라도 야당들로만 어떤 단독으로도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렇죠. 타당합니다. 타당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힘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도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소속 그 일부 의원들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그 몇몇 의원들의 그냥 자발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참사를 정쟁으로 좀 몰고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의 그런 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 쟁점화시켜서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식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좀 미숙함과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모를 폄하시키거나 아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그 명단 공개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명단 공개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명단을 공개해서 추모를 하자라는 분들의 선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명단이 공개되어서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또 한 번 더 아프게 한다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가 추모라는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국민의힘처럼 불법 운운하면서 수사 대상으로까지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사안을 정쟁으로 끌고 가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왜곡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속 보이는 짓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연관된 것일 수도 있는데 앞서서 JB타임스에서 전해드렸는데 민변이 네. 그 이제 희생자 유족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나왔던 지적 가운데 하나가 유족들의 지적이죠. 정부가 유족 간의 어떤 소통 매개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런 네. 좀 비판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맞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지금 감추려고만 하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억울함을 듣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줘야 되는데 네. 모이는 것 자체도 오히려 좀 막는 듯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민변과의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잘 듣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 의원님 입장에서 약간 골치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이 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일각에서 김용,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네. 왜 당이 나서서 방어를 하느냐 네. 이런 지적을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맞습니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당내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게 큰 쟁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내 쟁점까지는 아니다. 네. 지금 보도로 일단 이건 좀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당이 의총을 열 때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변론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매번은 아니고 예, 예. 있긴 있었습니까?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예. 요지는 검찰이 특정되지 않는 피해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흘리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속 의원들에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한 거고요. 지금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의원들 상대로 한 브리핑 뭐 이런 거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그리고 겁니까? 최근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저는 도를 좀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검찰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더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못된 버릇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피의사실 공표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하다 참다 못해서 민주당이 수사진들을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예. 참고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뭐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다가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일단 구속적 부심으로 2명 더 풀려났죠.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 사실 공표가 아주 자행이 됐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SI 첩보에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주장이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질문 취지에서 한 번, 답변 취지에서 한 번 이렇게 드러난 거죠. 즉 수사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집기 위해서 몰아가기 정보를 흘리고 그걸로 여론을 형성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권적 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검찰의 목표가 민주당 전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은 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다. 선택지가 없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광범위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잖아요. 네. 수천만 원대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예.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든 현직 야당 대표든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없는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물론 그렇죠. 생각입니다. 따라서 예. 검찰이 공정하고 온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노웅래 의원 본인은 펄쩍 뛰고 있거든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240여 회가 됩니다.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보다 10번이 더 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본부장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사리에 맞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것이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을 괴멸적 수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검찰의 대대적인 공세다라고 한다면 맞서 싸울 수밖에 그러면 없다. 예를 들어서 김용, 정진상, 더 나아가서 노웅래 의원까지 본인들은 무고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네. 당은 선택지가 없이 맞서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러다가 뭐가 나오면 그때는 당이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당으로서. 근데 현재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노웅래 전 의원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진실인지를 가려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다음에 저는 책임질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